안녕하세요. 빡친 변호사입니다. 오늘 판례 한번 봐보려고요. 제일 많은 게 이제 결국엔 돈과 관련된 사기죠. 투자 사기, 뭐 금전된 사기, 뭐 이런 것 중에 이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다음에 돈을 안 갚는 그런 수법들이 있죠.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 새끼가 돈을 빌려간 놈이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제대로 얘기를 해줬으면은 당연히 돈을 안 빌려줬을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기들이 있죠. 이제 광주에서 있었던 판결인데, 이게 피해자한테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처분하면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경매물건 명의이전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자기가 건설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을 테니까 돈을 빌려달라. 뭐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안 갚았다는 거예요. 근데 피해액이 한 9억 3천 정도 되는데, 이 새끼 이 사기꾼의 형량이 어느 정도 나왔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주에서 이제 선고된 거고, 범죄 사실을 보면은 피해자 김땡땡에 대한 사기, 피해자 김땡땡에게 마치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처분하면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지인이 법원 경매과에 근무하고 있다. 경매물건을 명의 이전해야 되는데 건물에 잡혀있는 것을 풀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 또 마찬가지로 돈이 필요하다. 100만 원까지 주면은 이전 돈까지 합쳐서 며칠 안에 주겠다. 근데 실제로는 다 구라했다는 거예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거짓말이 된 거예요. 지인이 법원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모아둔 재산도 없고 충분한 수입도 없고 생활비 등으로 계속 지출되는 상황이어서 돈을 받아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용도로 소비할 생각일 뿐이었다. 실제로는 그지여가지고 뭐 생활비로 쓰고 뭐 그럴 생각이었다는 거죠. 자기 아는 사람이 법원에 있지도 않아. 그런 것들을 속여가지고 피해자와 하여금 돈을 빌려서 안 갚아버린 거죠. 뭐 경매물건 이전을 푸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래도 뭐 판결에도 나오기도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사실 이제 이런 피해자들이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기꾼이 만약에 이런 경매물건 이전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그 사건 번호 뭐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은 또 막 개소리를 할 거예요. 뭐 사건 번호가 어찌고 저찌고 막. 왜냐면은 그 사건이 실제로는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번호가 뭐냐고 이 말 한마디 물어보면은 이제 그 사기꾼의 반응이 정상적이지 않으면은 이 새끼 이상한데? 이 새끼 이거 사기 아니야? 약간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 한마디 물어보고 하는 게 사실은 사기를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그것조차도 물어보지 못하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믿고 돈을 빌려줘 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1,100만 원 정도를 등을 쳐먹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피해자 유땡땡에 대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그 사기꾼 이 새끼가 땡땡 건설회사 새마을금고 김땡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뭐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틀 뒤에 건설회사에서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올 예정이다. 돈을 내가 건설회사에서 돈이 들어올 게 있는데 돈이 나오면 돈을 줄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런 식으로 돈 빌린 놈들이 엄청 많죠. 그래가지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가 뭐 1,000만 원을 송금하자 그 무렵부터 2018년 8월 22일부터 2020년 6월까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돈을 좀 더 넣으면 확실하게 돈이 나온다. 지금 보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되니 돈을 넣어라. 라는 취지로 압박하는 말을 하나 한편 2018년 11월 무렵부터 2022년 6월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불쌍의 남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넣으면 기존에 빌려준 돈을 찾을 수 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넣어야 하니 피고인에게 빨리 송금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집요하게 보냈다. 그러니까 제3자를 사칭해서 같이 압박을 했다 이거죠 결국에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개구라 했다는 거예요.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고 돈도 없고 생활비로 쓸 돈도 없는 거지 새끼였다는 거죠. 이 사기꾼이라는 새끼가. 이 사기꾼 이 새끼의 직업이 무속인이에요. 무속인. 58년생이면 나이도 많이 먹었네. 피고인의 무속인 생활에 필요한 기도처로 쓸 암자나 토지 매입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애가 변제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말에 속아서 건설회사에서 돈이 들어올 거니까 그게 나오면은 줄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뭐 건설회사나 뭐 이런 데서 근무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한 1년 몇 개월이요? 1년 10개월 정도? 그래서 662회에 걸쳐서 9억 3천여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아래 부분에도 양형의 2위도 나오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거의 1년 10개월이면 20개월 정도 660회에 걸쳐서 9억 3천이라는 그 큰 돈을 어떻게 송금을 할 수가 있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처음에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고, 피고인이랑 그 사기꾼 피고인이랑 변호인이 주장하는 뭐 요지가 있던데, 이게 뭐냐 아래에서 이 내용이 많아가지고 언제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근데 뭐 결국엔 요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뭐 불리한 양형 관련해서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은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에서 피해자들에게 내세운 경매 관련 자금 수여 명목이나 건설회사 금전 관계 등은 그 실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발견될 수 없는 허황된 것이었던 거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대부분 소비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에 쓰고 일부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로 지인 유땡땡에게 배분했다. 따라서 다소 무모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차용 또는 투자를 받은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 비하면 기망행위의 정도가 편취 범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피해자 유땡땡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액이 9억이 넘고 기간도 2년 가까이 되고 어떨 때는 피고인이 사기꾼 새끼가 1분에 대여섯 차례 피해자 유땡땡에게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하는 문자나 톡을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쌤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사칭하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법도 썼다. 집요한 금전 독촉으로 인해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거의 파괴된 채로 2년 가까이 살아왔다. 그리고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피고인에게 빼앗겼다. 개새끼죠 아주. 그래서 지금도 피해자는 가정불화에 시달리고 있으며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야 될 정도이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기꾼이 개새끼는 피해자 유땡땡에 대해서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저렇게 사기를 쳤으면은 어디 가서 뭐 몸을 쓰는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가지고 갚든가 그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기치는 개새끼들이 이게 이 새끼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저런 새끼들이 많아요. 뻔뻔하고 당한 너가 병신이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뻔뻔하게 구는 사기꾼 새끼들이 존나게 많습니다. 아주.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런 피해 회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걔가 똥을 못 붓는 거죠. 사기로 벌금 받은 적이 있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 초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 몸이 아프다라는 불안을 치면서 뭐 경찰 출석도 뭐 미루기만 했었고 이런 게 이제 불리한 정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리한 정상을 봐보면은 이제 다음 사정을 감안하면은 피해자 유땡땡에 대한 사기는 그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600회 거의 20개월에 걸쳐서 660회에 달하고 피해 9억을 넘는 돈을 보낸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보낸 돈의 일부라도 돌려받거나 투자 수익금 이자 등을 지급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게 피해자로서는 돈을 더 보내기 전에 피고인이 당초 얘기했던 것과 같은 건설회사와의 금전관계라는 것이 과연 실체가 있는 건지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명목, 이미 들어간 돈을 빼기 위해서는 돈을 더 놔야 된다는 일은 미친 개소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기꾼 새끼들이 엄청 많아요. 존나 많아요. 그런 애들이. 그걸 당하는 사람의 심리는 내가 이미 돈을 빨렸어요. 그러면은 그 빨린 돈을 찾아오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생각해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든지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그 욕구에서 쉽게 그 말을 믿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참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제 이 재판부의 얘기는 피해자도 얘가 말하는 게 실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걸 안 해봤냐 이거예요. 참 저도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것도 한두 번이지 처음에 건설회사 계속 얘기를 하면은 그거야 처음에 한두 번이야 믿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아니 씨발 도대체 그 건설회사 어디냐 도대체 나도 전화 한번 해보자 전화번호 뭐냐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봐 보고 실제로 이 사기꾼 이 새끼한테 줄 돈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피해자는 복수의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의 집요하고도 혼을 빼놓는 식의 금전 지급 요구에 질려버린 것인지 보통 판결에서 이제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사기꾼 새끼 하도 개새끼인가 보죠.
너무나도 무력하게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일반인으로서 쉽게 납득할 수 없을 만큼 거액을 돈을 여러 차례 나눠 송금했고 심지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이후에도 돈을 버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유대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다. 그러한 점 피고인의 제보 먹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말에 동의할 수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피해액이 9억 3천 정도 되는데 벌금 전과 있고 이제 이 사기꾼에 대한 형량이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십시오. 결과는 징역 4년이에요. 징역 4년에 처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문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배상 신청인에게 9억 3천 정도를 지급하라.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따로 민사소송을 안 하고 배상명령 신청을 했나봐요, 이 피해자가.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에는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 피해자, 특히 유땡땡이라는 피해자가 거의 20개월에 걸쳐서 9억 3천 정도 되는 돈을 660차례에 나눠서 돈을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재판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오지게 당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 사기꾼 이 새끼가 직업이 무속인이라고 하니까 아마 뭐 지금 이 판결에 나오지 않은 여러 가지 그 가스라이팅을 했던 그 수단과 방법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돼요. 왜냐면은 지금 저한테 뭐 상담 왔던 법률 상담을 요청했던 분들 보면은 이 무속인들한테 사기당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 새끼들이 무슨 돈을 안 주면은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네 뭐하네 이런 막 개소리를 해대면서 사람을 겁주고 막 협박하면서 그렇게 돈을 뜯어내는 그런 개새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판결을 받고 이거를 이제 이 결론적으로 이 사기꾼의 연봉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피해가는 약 9억 3천, 징역 4년, 이거를 이제 9억 3천을 48개월 정도로 나눠보면 대략 월급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새끼 돈 한 푼도 못 갚았다 그랬죠. 아씨, 2천만 원 벌면은 사기 칠만 하죠. 인정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이 사기 관련해서 용도를 속이고 본인의 변제 능력을 속인 것도 있겠죠. 그런 기망을 통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 않는 금전 사기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더 힘있게 사기꾼을 욕할 수 있도록 많은 구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